레슬링 진짜 무섭다 무서워. 레슬링은 절대 못 이겨. 2년 전 비영어권 TV 부문 시청시간 1위를 차지한 넷플릭스 피지컬 100에서 터져나온 말이다. 레슬링 국가대표 장은실 선수가 특전사 출신 여자 출연자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전직 국가대표였던 20년 경력의 레슬러 남경진이 190cm, 112kg의 거구인 교도관을 손쉽게 제압하면서 레슬링에 대한 감탄사가 쏟아졌다. 피지컬 100은 말 그대로 최강 피지컬을 자부하는 백인이 최후의 1인을 가리는 서바이벌 예능이다. 그 중에서도 레슬링을 기반으로 한 참가자들은 독보적인 매력을 뽐냈다. 단순하게 육체의 힘만을 겨루는 대결이라면 레슬링이야말로 천하무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레슬링에 대한 경외감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오죽하면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체육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춤이고 하나는 레슬링입니다. 우리는 교사들에게 레슬링 기술을 모두 기꺼이 가르치라고,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이것을 고맙게 받아들이도록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라고 언급했을 정도다. 때문에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 제전은 물론 근대 올림픽 제1회 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이름을 올린 유서 깊은 스포츠다. 레슬링은 한국 스포츠 역사와도 때려야 뗄 수 없는 종목이다. 개발도상국 시절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메달반 역할을 하며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해방 이후 국제대회 최초의 금메달과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이 모두 레슬링에서 나왔다. 이후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레슬링 강호로 수십 년을 호령했고 매트 위에서 펼치는 불굴의 투지는 한국인의 DNA를 고스란히 보여주며 감동의 드라마를 썼다. 대전에서도 40년 동안 묵묵히 대한민국 레슬링의 요람을 자처하며 선수들을 키우는 학교가 있다. 바로 대전 보문중학교다.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현 국가대표 감독인 문희재 선수를 배출한 학교로 더 유명하다. 레슬링은 상하체를 모두 사용하는 자이형과 상체만을 사용하는 그레코로만형으로 나뉜다. 보문중학교는 자이형에 특화된 학교다. 지난 2023년 제52회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2개를 모두 자이형에서 따냈고 문화체육부 장관기와 정생명배 등을 석권하며 30여 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또 지난해 제53회 소년체전에서도 자이형 금은 동메달을 휩쓰며 당시 3학년이던 박지민 선수가 한 해 동안 5개 대회에서 5관 안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빼어난 성적은 고강현, 길시원, 곽유건 등이 연령별 대표팀에 선발되는 쾌거로 이어졌고 대전시 교육청이 선정하는 대전지역 운동부 우수학교로 선정되며 레슬링 강호의 부활을 알렸다. 레슬링은 맨몸으로 상대를 내던지거나 쓰러뜨리거나 눌러서 제압하는 그래플링 계통의 격투기다. 우선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상대의 어깨가 땅에 2초 이상 닿은 상태인 폴을 얻어내 이기거나 각종 기술을 이용해 점수를 따내 승리할 수 있다. 사실 보문중학교가 자이형 종목에 특화된 것은 선수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령 인구 감소와 비인기 종목의 서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과 집중인 셈이다. 선수 선발의 어려움 속에서도 보문중학교는 상급학교인 보문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허리 역할을 튼튼하게 해내고 있다. 선수를 뽑기 위해 1학년 신입생들의 체육활동을 눈여겨보며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게 적극적인 구애 작전을 하는가 하면 스포츠클럽이나 생활체육 동호회까지 쫓아다니며 재능 있는 학생 선수들을 모집하는 열정을 쏟았기에 가능했다. 감독 코치진에 보이지 않는 노력이 비인기 스포츠 활성화와 중고교 연계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낸 셈이다. 모든 중학교는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는 수업을 운영하는데 지역 학교를 연계해 레슬링을 할 만한 학생들 저희가 수소문합니다. 관심을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 연합훈련을 하면서 정식 입단을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올해 뽑은 김현수 학생은 대한레슬링협회 꿈나무 선발전에서 가능성을 보여서 뽑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올해 보문고등학교 지나간 오관아 박지민 선수는 대전 지역 체육교사들의 모임이자 장학재단인 대전 운사모의 선발에 더욱 각별한 선수입니다. 운사모 장학생은 펜시 오상국 선수에 이어 2번째입니다.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스승들의 열정은 학생 선수들에게도 자발적인 훈련 의지로 이어졌다. 요즘 중학교 운동부에서 새벽 훈련을 하는 곳이 드문 게 현실이지만 보문중 레슬링부 학생 선수들은 너나 없이 6시 30분이면 체육관에 모여 근력을 키우며 구슬땀을 흘린다. 90분 동안 이어지는 강도 높은 훈련에도 누구 하나 얼굴을 찌푸리지 않는다. 새벽 운동이 끝나면 착실하게 일과 수업을 마치고 오후 3시부터 본 훈련에 돌입한다. 무려 5시간 동안 기술 훈련을 받으며 테크닉을 연마한다.
매트 위를 흥건하게 적시는 땀은 학생 선수들이 꿈꾸는 태극마크로 가는 보증수표인 셈이다.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육관 시설도 보문중학교의 성적 향상의 한 축이다. 하루를 꼬박 훈련에 매진하는 학생 선수들과 감독 코치진이 한 목소리로 최고라고 말하는 보문중 레슬링장은 3년 전만 해도 가건물이었다. 대전교육청의 지원으로 완비된 레슬링 훈련장은 우리 운동부의 자랑입니다. 샤워장과 헬스장까지 갖춘 덕분에 선수들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연습에 매진할 수 있게 됐고, 덕분에 눈에 띄게 기량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선수들을 선발해 보문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국가대표급으로 육성하는 감독 코치들의 헌신, 학교와 대전교육청의 아낌없는 시설 지원이라는 두 바퀴가 최근 비약적으로 성적을 끌어올린 보문중 레슬링부의 핵심 동력이다. 이제 남은 건 학생 선수들의 당찬 포부다. 보문중 1학년 김현수입니다. 저는 빠른 스텝과 유연성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기술을 쓰는 게 제 스타일이고, 그리고 경기 중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끈기도 자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꿈나무 대표로 선발됐습니다. 기술도 체력도 완벽한 선수보다 마음가짐이 강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응원받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국가대표가 되어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도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보문중학교 레슬링부 주장 광유건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보문 레슬링의 부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했습니다. 선배들이 이루지 못했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새벽 체력 훈련이 가장 힘들었는데 저희 서로 격려하면서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감독님, 코치님들이 힘든 만큼 값진 결과가 나온다 해서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했습니다. 다가오는 수련 시즌을 위해 열심히 훈련해서 꼭 금메달을 따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레슬링부 중학교 3학년 김은범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체육선생님의 추천으로 처음 레슬링을 접했어요.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는데 시합에서 이기고 메달 따는 기쁨을 알게 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작년 수련체전에서 만났던 결승전이요. 아쉽게 졌지만 그때 느꼈던 긴장감과 아쉬움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 경기를 자주 떠올리며 훈련해요. 일단은 중학교 수련체전 금메달 따는 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 출전하는 게 제 꿈이에요. 저는 보문고등학교 1학년 박지민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장학금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고등학교에 올라오자마자 오직 큰 응원을 받은 느낌이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훈련 강도가 훨씬 세졌어요. 몸으로도 느껴지고요.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신적으로도 더 집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레슬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먼저는 고등학교 첫 시즌에서 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국가대표가 돼서 국제무대에서도 뛰어보고 싶어요.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는 부모님, 지도해 주시는 코치님들, 그리고 운사모 지도자 선배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지민이라는 이름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겨우내 흘린 땀방울이 올해 열리는 제54회 전국소년체전과 제5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제3회 삼성생명배, 제19회 종합선수권대회, 제35회 회장기 전국중학교 레슬링대회 등 메이저 대회에서 중등부 최강의 실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세계